계속 터지는 호재 뉴스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트박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코인계의 김보성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들? 2,700만 명의 고객과 7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5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 일단은 이게 찌라시가 돌고 있다. 피델리티가 찌라시인지 진짜 백인지는 시장이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겁니다. 피델리티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저녁에 나온 하나의 찌라시 느낌인데 뭐 지켜보죠, 여러분들. 연일 무언가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도 비트코인이 26,000달러 부근에서 잘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약간 중국이 뒤로 물러난 느낌입니다. 국가 간 상호 존중해야. 자, 이게 또 어제 저녁이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자,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우리는 그것을 또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뉴스들, 그리고 나와도 큰 호재일 것 같지 않은 뉴스들. 근데 이런 뉴스들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뉴스예요. 예. ETF, 블랙록, 그다음에 피델리티, 그리고 미위, 중국. 이것만큼 큰 뉴스가 있을까? 사실 이 시장에서 아주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26,700달러까지 왔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현재 27K까지 한번 찔러주고 현재 26,700달러.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오더 북상시가 또 말씀드리면 27,000 초반 거기를 돌파해야지 28K를 열 수 있는 조건이 생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앞에 26,000 후반에서 27,000달러의 벽이 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매물대를 또 치우고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조심스럽게 좀 보면은 사실 이 자리는 올려줘야 되는 자리인데 뚫을 때 27,000 초반을 강한 장대로 올려야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일단 주봉상 보면 여러분들 자 지금 이평선이 보면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모였죠, 주봉상. 그리고 22평과 52평 이 부근에서 지금 캔들을 강하게 밀어줘야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보니까 27,000 초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음봉의 캔들을 보면 여기 보면 위에 마감까지 올려주는 부분이 27,100달러니까 27.1K 위로 가는 상승이 우리에겐 현 시점에서 차트적으로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를 27,000 초반 위에서 마감을 때려준다. 그러면은 안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나 시기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계산된 것처럼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국, 미국의 관계 아주 호전적인 뉴스를 좀 던져주고 있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시장이 멈추질 않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경향이 있냐? 우리는 하방을 사실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상승을 하여도 이거는 진짜 추세로 올라가는 상승을 보진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나올 뉴스가 없지 않냐.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이제 너무 고점에 올라왔고 더 이상 상승할 원동력이 없다. 시장에 돈이 없다. 유럽 증시 날아가고 일본 니케이 지수 날아가고 한국 코스피 시장도 지수가 계속 좋게 올라가는 현상이고 미국은 다 날아가고 중국 주식이 좀 안 좋지만 이런 현상에서 더 이상 시장에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호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요, 바닥 기다리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뉴스들입니다. 이거 원래 내릴 타이밍인데 어떻게 또 이런 게 나오냐? 짜증난다. 그리고 달러는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강달러라고 해가지고 달러 1,500원도 돌파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짜증나네. 왜 내려오질 않아. 좀 더 내려와야지 사는데. 그러니까 뭐냐,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거고요. 그냥 그 시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제 터질지 몰라요. 모든 것이. 악재가 터지면 우리는 사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고 호재가 터질 때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올려주고 있구나. 내가 악재에 사서 남들이 뉴스를 뿌려주고 남들이 가격을 상승시켜주고 있다. 아, 정말 기분 좋다. 아, 남이 올려주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구나. 그러다가 뒷북 치다가 이제 막 들어오고 지지고 볶고 뭐 고점 나왔을 때 막 매수금 들어오다가 갑자기 거기서 급하락 나오면은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개미는 거기서.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는 또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 말고 자, USDT 요거를 가보죠. 비트코인 테더. 자, 보면 우리가 불과 2021년도 하반기하고 2022년도라고 보죠. 이때부터 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아주 판이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고점에서 나온 뉴스들이 아니라 충분한 하락 끝에 옆으로 기는 시간 안에서 나오는 좋은 뉴스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겠죠. 세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도 이 구간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들 지속적인 흔들기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긴가민가하게 계속 만드는 거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너네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들어오지 않으면 좀 끌어올리다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가격을 하락시키는 출렁거림의 반복의 현상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들떠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비트코인 계속 지속적인 분할 매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뉴스가 던져진다 해도 거기에 광분할 필요도 없고 늘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돈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는 투자 습관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고 호재가 나오든 어떤 뉴스가 나오든 미국과 중국의 뭐 관계가 좋아지든 말든 간에 그냥 그곳에 한결같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계속 올려줘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런 이야기들 있죠. 돈 벌 수 있다. 쉽게 벌 수 있다. 돈 버는 규칙도 바뀌었고 돈을 버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코인 시장에서 좀 성공을 하고 웬만치 좀 구력도 있고 내가 수익도 좀 봤을 때 그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을 때 이제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비트코인 오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원래 올라가게 돼 있어. 이 정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지금이라도 사볼까? 그럴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저는 1년도 안 남은 시간 안에 정말 코인 시장은 완벽하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1년 이상의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하락의 흐름으로 보면 1년 이상의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부터 비트코인이 살짝 고개 들면서 이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 판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부터 또다시 1년만 고생한다면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완벽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뉴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뉴스는 의미가 없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비트코인만 오로지 여러분들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1년 안에. 정말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 뭐 이런 것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그것과 함께 가격을 밀어 올려주고 그것과 함께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정말 비트코인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적인 것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많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를 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일단 제가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벽한 31K 때부터 내려오는 하락 흐름을 어떻게 어디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게 정말 이 조정이 끝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매물대를 뛰어넘으려면요. 저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그래서 28,000 약 800달러. 28,800달러 위로 찔러주면서 뛰어 올라간다면 이제 31K를 넘어가는 상승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방은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점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저점은. 내려오면 매수를 계속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만큼 내려왔을 때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렸죠.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좀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또 내려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사실 굉장히 훈련된 방식인데 지금부터 그 감을 익히려면은 올라갈 때는 보내주고 그냥 조금 내려올 때, 그리고 이 내가 산 구간보다도 좀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툭 던지는 겁니다. 그 기회는 와요.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사는 기회가 와요. 왜냐면 나는 솔직히 우리는 인간은 개미는 저점을 못 맞춥니다. 그냥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뿐이지 완벽한 밑에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를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올 때는 공포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보는 매물대가 깼을 때는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차트의 모습이고, 그 밑에까지 조금 더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막 물량을 던져주고 나서 빠르게 말아 올리고 또다시 위로 올려 쳐주는 차트의 흐름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식의 흐름에서 여기가 지지되면 이렇게 깼다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 척 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이 중심 가격, 그러니까 이 구간 25,000달러를 기억하면서 또 내려올 때마다 그 근처에서 사고 다시 올라갈 때는 그냥 보내주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나오는 상승의 흐름을 보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우리의 하락 흐름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디를 지지받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를 보면서 또다시 고통스럽지만 즐겁게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된다. 그래야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정말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들이 던져주는 뉴스와 호재는 남들이 올려줄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왜냐? 그 호재 뉴스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올려주는 거를 누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려봤고, 날이 너무 덥죠, 여러분들. 날이 많이 더우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코인계 김보성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